이 시간에는 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암으로 되게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병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이 암 환자들이 특히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암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병원에서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10년, 20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간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언제 죽을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관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지금 그 암이 걸린 지 15년이 넘도록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지만 지금도 15년이 넘어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왔다면 암이 온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기가 걸렸다면 감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감기가 온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 즉, 암이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고칠 수도 있고 또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 첫째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암 걸렸다고 해서 다 죽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해가지고 삶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욕을 갖게 될 때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암이 왔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봉사 생활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병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내가 기쁘게 살면 암도 물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인간극장에 보면 개를 많이 키우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간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개를 키우다가 간암이 완치됐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완치가 됐느냐? 개가 기쁨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강아지가 그 교수님한테 기쁨을 줘가지고 그 개하고 같이 기쁘게 살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간암이 완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쁘게 살면, 감사하면서 살면 어떤 병도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제 죽겠다고 포기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일찍 죽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살, 120살까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찍 죽는 것은 내가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병든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병의 원인은 우리 육신에게 오는 요소입니다.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요소가 뭐냐? 햇빛과 공기입니다. 햇빛 필요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은 받아야 됩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4일 내지 5일은 햇빛을 받으면 햇빛으로 인한 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햇빛을 못 보고 나오고 낮에도 햇빛 못 보는 지하에서 근무하고 저녁에
햇빛도 못 보고 퇴근한다면 그 사람은 햇빛으로 인해서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밝힌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의학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을 앓게 됩니다. 온갖 병을 다 앓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기 문제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로 인해서 병이 왔다면 좋은 공기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있다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안 좋은 곳에서,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밀실에서, 공기가 나쁜 곳에서 근무하다가 병이 왔다면 공기가 좋은 곳으로 가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햇빛과 공기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다 겪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물을 먹고 삽니다. 물을 먹고 살고 또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물도 중요하죠. 특히 강원도 일부 지방에서는 석회수가 물입니다. 그 석회수를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먹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물을 먹을 때는 정수기를 쓰든지 아니면 사서 먹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물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면 그 물을 바꿔 먹으면 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질병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예방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내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병이 와고 암도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다. 얼마 전에 제게 폐암 환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1년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선고했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면 1년밖에 못 산다고 선고했을 때 그분이 1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고치고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느냐? 무엇이 문제였냐면 음식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그 음식을 이제 바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것을 끊고 안 먹었던 것을 먹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었고 맞는 음식은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병이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도 인삼은 열이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한의학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인삼같이 좋은 식물이 어디 있습니까? 인삼같이 많은 병을 고치는 그런 식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의 좋은 음식이지만, 좋은 식물이지만 열이 있는 사람은 맞지 않다. 왜? 인삼이 열이 많은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음식을 통해서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잘못 먹으로 말미암아 암도 오고 감기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병도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음식을 맞춰 먹은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살결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 의해서 내 병이 온다고 하는 것, 음식에 의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에서 오는 요소입니다. 마음에서 어떤 요소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병이 한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오는 스트레스, 원망, 짜증, 불평 이런 것이 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시킬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병으로 온다고 하는 거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병난 사람들을 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암도 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되게 되느냐, 마음에서 좋은 요소,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5세쯤에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53세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55세쯤 정도에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선고하기를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선고를 받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1년밖에 못 살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던 통에 병원에 쓴 글자를 보고 봉사하는 사람, 그것이 좋다. 그런 글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사람을 봤냐면 병원에서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병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고 치료를 안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은 그 의사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래서 뒤로다 이 사람이 그 병원비를 대줬습니다. 록펠러가 병원비를 대줬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대주고 그 학생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이제 병이 나아서 그 좋아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은 뭐냐면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기쁨은 자기에게 있는 거죠. 봉사하는 기쁨을 우리가 정말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 학생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와줬습니다. 그동안 학생들도 장학금도 대주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그 사람이 도움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기뻐함을 느껴서 그 사람이 80이 넘도록 92살인가 하여튼 뭐 오래 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오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면 마음이 행복하게 살면 우리의 질병은 물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병이 오는 원인이 이 세 가지입니다. 햇빛과 공기라는 그런 양적인 요소, 음적인 요소인 음식물, 그리고 마음에서 오는 영적인 요소, 생명 요소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요소, 영적인 요소가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 인간은 건강할 수밖에 없고 또 병의 원인도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스트레스, 악령 요소를 받게 되면 우리는 병이 옵니다. 햇빛과 공기를 못 쬐도 병이 옵니다. 음식물을 잘못 먹어도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의 원인이 우리 육신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음식물 먹고 햇빛과 공기, 햇빛 쬐고 공기 마시고 마음에서 오는 요소,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오느냐? 이 요소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다. 그리고 암 환자가 가족 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시켜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에서 오는 영적인 요소. 그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마지막 갈 때는 병으로 갑니다. 물론 자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다 앞날을 내다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죠. 내가 언제쯤 갈 거다 하는 것도 다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죠. 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숨이 끊어질 때는 뭐 폐가 고장나서 숨이 끊어졌든지 뭐가 하든지 숨이 끊어짐으로써 참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인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아프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로 원인을 바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 걸렸다고 다 죽지 않습니다. 암 걸렸어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암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습관대로, 과거의 생활대로 내가 계속한다면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선고한 대로 살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음식을,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왔던 그동안의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청산하고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쁘다고 하는 것이죠. 남을 즐겁게 하면 내가 즐겁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또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고통받으면 몸도 고통받고 몸이 고통받으면 마음도 고통받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으면 몸도 병이 생기고 몸에 병이 생기면 마음에도 병이 생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마음과 몸과의 관계입니다. 일체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중요시 먹는 것,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은 마음 먹는 것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들은 병원에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암이요. 그러면 이제 나는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뭐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다 보니까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수명이 타고난 수명이 그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사는 동안만이라도 즐겁고 기쁘게 사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갑니다. 다 연계 갑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인간은 3시대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됩니다. 그 세계에 가기 전에 우리는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병이 오는 세 가지 이유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안 맞는 음식, 맞는 음식을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음식을 알려주면 그동안 그것이 내가 좋아했던 또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병에 있습니다. 병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암이 걸린 분들은 그동안 먹어왔던 음식들이 대개 안 맞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자주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맞는 음식은 건강하게 살지만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좋아하고 많이 먹은 분들은 이미 고혈압이 왔든지 당뇨가 왔든지 성인병이 왔고 또 암까지도 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폐암 환자 상담을 해가지고 지금 음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안 맞는 음식만 먹었답니다. 안 맞는 음식. 그분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제 맞는 음식을 먹게 되니까 살결이 좋아지고 몸도 아픈 것도 서서히 없어져 가고 뿐만이 아니라 살결도 좋아지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도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암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고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암이 걸렸다고 해서 낙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다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맞는 음식을 먹으면 대변이 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음식을 먹고 대변을 띄울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걸린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대변을 항상 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병 없이 질병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